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천안함 15주기를 맞아서 대전 현충원을 참배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한번 꼭 안녕하세요.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천안함 15주기를 맞아서 오늘 대전을 방문하셨어요. 예. 이달 초에 2달 만에 정치 행보 재개하시면서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그 나라가 어떤 사람을 배출하느냐도 중요한데요. 그 나라가 어떤 사람을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느냐도 그 나라의 국격과 그 나라의 지향점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천안함 그 15주기거든요. 벌써 네. 15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 용사들의 그런 정신, 애국심, 희생 정신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기리는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정치 현안 좀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좀 늦어지고 있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조기 대선을 좀 준비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선수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개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취지인지. 87년 헌법을 저희가 지금 쓰고 있죠. 근데 87 헌법 자체는 대단히 위대한 헌법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헌법으로 민주화를 이뤘고 네. 선진국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 헌법의 전제는 절제였습니다. 네. 그동안의 여야가 첨예하게 다퉈왔지만 네. 선을 지켜왔거든요. 그런데 그 선이 최근 몇 년간 아니면 한 5년, 10년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계엄을 하고 한쪽에서는 30번의 탄핵을 하는 상황까지 네.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의 선수 교체를 해서 계속 싸우기만 한다면 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더 다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시스템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됐고 87 네. 체제의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새로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꼭 저를 전제로 한 말씀은 아닌데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책임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는 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과 끝을 같이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번에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네. 3년만 하고 그러니까 87 체제의 문을 닫는 역할을 네. 하고 내려오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개헌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의 문제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의미도 있지만 네. 개헌의 성공 가능성을 드라마틱하게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되면 그냥 5년 하겠죠. 네. 그러니까 개헌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에 3년을 약속한 후보가 네. 대통령이 됐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개헌에 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5년이 아니라 3년 만에 리벤지 매치를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3년이라는 그 숫자가 저는 개헌을 현실화하는 마법의 숫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누가 되든 87 체제를 마무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제는 87 체제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네. 나라가 위태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려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으셔야 되는데 사실 보수의 젊은 아이콘에서 지금 배신자 프레임으로 사실 고생을 좀 하고 계세요. 예. 강성 지지자들 마음을 돌릴 비책 같은 거 있으십니까? 정치의 비책이라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제가 12월 3일 날 여당의 대표로서 앞장서서 계엄을 막았죠. 막으셨죠. 예. 그리고 되돌아 보면 그때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그날 계엄이 막아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렇게들 다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선택은 저는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봐도. 왜냐하면 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네. 자기 정치적인 커리어라든가 네. 자기 당이 어느 정도 단기적인 피해를 입더라도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고 국민들께서 그런 마음을
알아주시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책을 썼던 것도 네. 비슷한 마음입니다. 강성 지지층들도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줄 것이다. 결국은 정치는 공통점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과 저의 큰 공통점이 있어요. 네. 위험한 세상이 오는 것을 막고 네. 대한민국을 우상향시키면서 발전시키고 좋은 나라 만들겠다는 애국심은 서로 완전히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우리가 공통점을 서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현안도 좀 여쭤볼게요. 어제 헌재가 뭐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을 했죠. 예. 선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도 그거 기각될 거란 건 당연히 알았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네. 그건 탄핵을 실제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라는 수단으로서의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게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네. 저는 계엄도 잘못된 것이지만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그 못지않게 잘못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윤 대통령 뭐 소추안 관련해서 여쭤보면 지금 헌재가 뭐 장고를 거듭하고 있잖아요. 뭐 이 자리에 법률가로 나오신 건 아닌데. 예. 자, 왜 이렇게 길어진다고 보세요? 근데 당초에 네. 탄핵 결정이 탄핵 이 의결이 된 즈음에는 3월 말 4월 초 이렇게 얘기들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예측들이야 뭐 다양하게 변하는 것인데 그렇게 밖에서 조금씩 보이는 파편만 가지고 추측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과 헌법 가치에 맞는 결정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 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 내일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선고 결과를 뭐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렇게 이런 중요한 사건의 그 사법적인 처리 결과가 나올 때 앞서서 네. 그 앞두고는 정치인들은 그걸 예단하고 추측하고 이렇게 말을 만들기보다는 네. 그 이후에 얼마나 국민의 통합을 이루고 얼마나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가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전 당연히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1심 선고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읽히는데요. 자, 뭐 지역 오셨으니까 지역 얘기도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난 총선 때 국회의사당 세종으로 완전 이전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셨어요. 자, 뭐 충청권 자주 찾아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뭐 국회의사당 이전 포함해서 충청권에서 좀 시급히 추진돼야 될 현안이 있다라고 하시면 어떤 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사실 잘 아시지만 서울의 일정 부분의 기능을 남겨두고 일정 부분의 기능만 어떤 지방의 도시로 이전할 경우에는 네. 사실 그게 문의만 이전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봐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국회의사당을 저는 지난 총선에서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전해야 된다. 네. 그래야만 진짜 분권이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시했고 당내에서도 결국은 동의를 받아서 네. 당의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 발상의 전환인데요.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그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것 외에도 사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R&D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네. 대전 지역을 비롯한 과학의 도시, 이 충청권의 많은 과학자들이 가슴 아파하셨죠. 네. 저는 그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인류적으로 그렇게 깎아서는 안 되는 거였고 조금 더 동의를 구하고 과학자들의 마음을 헤아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 여당을 당시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저는 그걸 막으려는 입장이긴 했지만 네.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책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였고요. 네. 지금 복원됐고 더 대한민국은 앞으로 AI 시대에 과학자들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더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충청과 대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모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